자, 오늘부터는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시험 범위인데 여러 가지 방정식 부분은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정식은 나중에 할 거니까 거기는 지금 안 할 거고, 거기는 지금 안 할 거고, 그 여러 가지 부등식 중에서도 연립 1차 부등식까지는 따로 지금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안 하고, 대신 여기 2차 부등식은 그때 하다 말았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할 겁니다. 여기 2차 부등식부터. 그래서 2차 부등식부터 처음부터 다시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왜? 빨리 와. 그냥 연휴 끝난 다음 날이라 애들 다 안 올 것 같아. 여기? 그 전에가 21예요. 그 전반이 21명이에요. 왜? 새 책이야. 2차 함수 가지고 문제를 푸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오늘 해야 되는 그 2차 부등식 같은 경우는 2차 함수 가지고 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 것들이 워낙 많은 내용이라, 그래서 여기는 원리를 좀 알고 넘어가시면 끝나는 부분이니까 원리를 잘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알겠지? 여기는 전반적으로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되고 원리만 잘 이해하면 돼. 딴 건 다 필요 없고 원리만 잘 파악하면 되니까 원리를 좀 잘 체크를 해준다.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번에 했던 얘기기는 해요. 그래서 저번에 했던 얘기기는 한데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마인드로 다시 할 테니까 잘 듣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형 1번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우리가 출발을 좀 해보자면 4쪽입니다. 3쪽에 있는 개념들을 가지고 4쪽에 있는 거를 풀 건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할만할 거야.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다만 얘네들이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좀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을 하고 그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해를 찾아내는 것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 그래프를 가지고 해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게 그 다음이야. 그래서 거기까지 연결을 해서 봐주기만 하면은 되겠다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좀 연결을 하면서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하면서 잘 봐주면은 아마 여기 있는 내용들을 풀 때 크게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하나하나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좀 중학교 때 했던 것 중에 하나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런 거야. 그럼 너네가 지금 이제 이렇게 fx, gx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표현을 하는데 얘네들은 다른 말로 세 글자로 딱 줄이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세 글자로 확 줄이면? 당연히 이거. 야 진우는? 왜? 걔는 왜 오나? 어이가 없네. 나 기말고사 진도 나간다니까. 그래서 여기 fx, gx 이런 거 잡아줬을 때 얘네들을 우리는 줄여서 몇 글자라 그래? 이거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이거를? 우리 얘네들을 뭐라 그래? 자, 우리 이렇게 표현되는 애들을 뭐라 그러나요? 뭐라고? 절편? 야, 그냥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거 보면서 얘네들을 뭐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다라는 거 우리가 얘기를 했었니? 혹시 기억나요? 중학교 2학년 때 개념을 좀 끌고 와야 돼. 이걸 뭐라 그래요? 참고로 방정식, 부등식 이런 거 아니야. 이걸 우리는 가볍게 뭐라고 얘기를 한다 했나요? 가볍게 뭐라고 한다 했나요? 이걸 가볍게 뭐라고 한다 그랬니? 이걸 우리는 가볍게 얘네들을 함수값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잡아줄 건 그 함수값의 의미인데 그럼 함수값이라는 것 자체는 문자 x의 값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문자 y의 값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치? 함수값 자체는 문자 y의 값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잡아줘야 되는 건 네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이렇게 문자 y의 값을 찾아내려고 하는 걸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잡아줬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비춰봤을 때 4쪽이에요. 4쪽. 그래서 지금 4쪽에 있는 거 그대로 가니까 그럼 여기 있는 걸로 봤을 때 얘네들은 y 값이거든요. 그럼 좌표 평면상에서 얘네들 x, y로 이렇게 나누어서 봤을 때는요. 그럼 이렇게 x, y로 나누어서 봤을 때 너네들은 여기 가로선을 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는 세로선을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그치? y의 값이니까 여기는 y의 값을 의미하고 있는 건 세로선.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얘네 세로들을 가지고 얘네들을 우리는 y의 값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세로선들로 가지고 얘네들을 점들을 이렇게 빠바바바바바 뭔가 찍어요. 점을 어디다가 찍어가지고 얘네들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을 하겠지. 선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뭐 이런 식의 모양이 있을 거거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들 선으로 연결해서 만들어낸 이런 식의 모양이 생겼을 때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걸 우리는 y의 값이라고 잡아준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얘 현재 y의 값이고 이게 바로 함수 값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선이 실제 그래프에서 나타내주는 선은 함수 값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자체가 그냥 다 함수값들이기 때문에 얘네들 자체가 그냥 y값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들이 중학교 때 선으로 연결을 했던 이유가 그게 점으로 표현이 안 되니까 걔네들이 연결해 주려고 선으로 쓴 것뿐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은 결론적으로 선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 다 함수값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잘 보면 그래서 얘네들도 다 선으로 뭔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럼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함수값들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다 그냥 y들을 얘기한다.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얘네들이 다 y의 값들이고 그 y의 값들을 표현해주는 것도 여기 있는 fx, gx 자체도 다 y들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더 비교해줘야 되는 건 결국 누구냐면 y들을 비교해줘야 돼. 여기까지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번은요. 결론적으로 y들을 비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y들을 비교하는 거고 그 y들의 바탕을 둬가지고 1번의 답을 구해보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죠? 여기까지는? 됐죠? 여기까지는 다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약간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 하나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고 그 중학교 때 배운 걸 바탕으로 해서 이 문제를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해석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1번부터 보게 된다면 1번을 잘 보면 여기 있었던 제 fx랑 여기 있는 gx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컸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냐면 fx가 더 크거라 이 얘기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교하셔야 되는 건 지금 여기 내용입니다. 잘 봐봐. 그럼 얘네들 fx, gx로 썼다는 것 자체가 얘네들은 y들을 비교하라는 소리예요? x를 비교하라는 소리예요? y를 비교하라는 소리니까 얘네들은 다 y들을 비교해주는 것.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y들을 요 그래프에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봐.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y들을 그래프에서 살펴보는 건 여기 있는 선이야? 아니면 여기 있는 요 가로선이야? 아니면 여기 있는 세로선이야? 여기는 세로선들을 의미해주는 걸 찾아달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세로선들을 의미하고 있는 건 이 세로선을 그대로 보는 건 아니고 그럼 그 세로선에 의해서 표현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얘네들인 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 있는 요 그래프들을 그렸을 때 이 그래프들의 선들이 다 y의 값들이라 그랬고 그걸 내가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fx랑 gx 자체도 여기 있는 요 선들을 보는 거랑 같다라는 거야. 얘들이 함수값들이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얘네들을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한다 했으므로 결국 얘네들은 다 함수값들을 비교해주는 게 답이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함수값들을 지금 현재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함수값들을 좀 비교해주는 것이 답이고 그 함수값들을 비교해주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부터 얘네들이 다 그래프상에 있기 때문에 그 그래프들을 다시 한 번 더 비교해본다. 여기까지만 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지? 그래서 얘네들도 y를 그래서 y를 그래서 둘 다 y들만 비교하면 돼. 이런 내용들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주황색 선과 여기 있는 요 보라색 선을 잡아서 fx, gx를 만들었을 때 누가 더 크다라는 것까지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황색이 더 위에 있어야 돼? 아니면은 보라색이 더 위에 있어야 돼? fx, gx 둘 중에 누가 더 위에 있어야 돼요? 얘가 더 위에 있어야 돼? 아니면 얘가 더 위에 있어야 돼? 더 큰 거를 궁금해하는 거야. 그럼 크다는 건 y 쪽에서 더 값이 위에 있다는 소리니까 그럼 위에 있는 건 fx여야 돼? gx여야 돼? 얘가 더 위에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 fx가 얘기해주고 있는 건 주황색이에요? 아니면 여기 있는 보라색이에요? 그치? 주황색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주황색이 보라색보다 위쪽에 있는 데를 읽어주래요. 이게 답인 거예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보라색보다 주황색이 더 위쪽에 그려져 있는 게 있을 거야. 어느 딱 특정 지점에서부터.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 점들을 찾아서 다 읽어봐 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정답이 나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딱 지금 잡아줄 수 있는 건 여기 같아지는 순간이 있을 건데 그 같아지는 순간이 기준점이 될 거고 그 같아지는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이 서로 다 바뀔 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이 서로 바뀌게 되었을 때 그럼 여기 이렇게 잘라놓고 봤을 때 그럼 잘 봐. 여기 이렇게 잘라놓고 봤을 때 gx 즉 다시 하면 여기 있는 주황색이 여기 있는 요
보라색보다 위쪽에 있는 건 과연 어디입니까? 여기까지만 잡아서 여러분들이 1번과 2번과 3번으로 답을 한번 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먼저 얘기해봐. 주황색이 보라색보다 위쪽에 있는 건 1번, 2번, 3번 중에서 몇 번과 몇 번이 딱 거기에 부합하고 있어요? 1번이랑 몇 번이 현재 딱 부합하고 있지? 주황색이 보라색보다 위쪽에 그려져 있는 건? 1번이랑 3번이 지금 거기에 다 해당하죠. 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위쪽에 그려져 있는 데만 찾으면 돼. 됐나요? 얘보다 위에 선이 그려져 있는 데 다 찾으면 돼. 그게 딱 1번과 3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들을 만족해주는 영역이 오케이. 그래서 얘가 그래서 1번과 3번입니다. 여기까지 찾아주면 되겠고 그럼 그 1번과 3번이라고 답을 쓸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은 여기 잘 보면은 그랬을 때 여기 1번과 3번 같은 경우는 내가 마음대로 정한 영역일 뿐인 거잖아. 그러니까 1번과 3번이라고 답을 얘기해 주지 말고 그때 그 3번과 1번에 해당하는 그럼 뭐를 읽어주는 거냐면 해를 읽으라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해를 찾으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문자 x의 값을 찾으라는 걸까요? 아니면 y의 값을 찾으라는 걸까요? 해는? 여기 있는 요 해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당해봐서 아니까 얘는 x를 찾는 거야? y를 찾는 거야? 해는 x 찾기야? y 찾기야? x 찾기죠.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만족해주는 x들. 즉 얘네들을 만족해주는 x의 범위를 찾아주면은 그게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그 x의 범위를 읽을 거니까 저 1번과 3번에 해당하는 요 x들을 읽어주는 게 답이에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x들을 그대로 읽어주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얘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거나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겠지.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거나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들만 찾아주면 그게 답일 테니까 그럼 그걸 그대로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기준으로 딱 읽으면 돼. 그럼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건 작아야 된다는 소리야? 커야 된다는 소리야? 작아야 된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그때 그 x의 범위를 읽으면 그 첫 번째 x의 범위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이게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정답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아니면은요, 얘 3번의 영역에 해당하는 건 x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x가 현재 3보다 뭐 하기만 하면 되냐면 크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3보다 크기만 하면 3보다 오른쪽에 있기만 하면 다 오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3보다 크다 얘네들까지 우리가 같이 잡아주게 되면서 1번은 그래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x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해는 x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에 해당하는 x의 범위 이게 정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잡아주면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은 이렇게 딱 잡아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함수값들을 비교를 하고 그 함수값들을 비교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찾고자 했던 영역을 찾고 그 영역에 대한 x들, 즉 가로선에 해당하는 것들만 읽어주면 답이 나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1번은 이렇게 보면 돼.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중간고사 보고 이거를 다시 보니까. 참고로 얘기하자면 그때 니네가 되게 어렵다고 이거 못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이거. 지금 다시 보니까 어때요? 괜찮죠?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괜찮죠? 왜 아니야? 아니야? 다시 해줄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잡아줄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럼 2번은 간단한데 조금 달라요. 그래서 2번은 조금 다르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지우면서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어차피 여긴 너는 이해하려고 내가 표시를 했던 부분이니까. 그럼 2번을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럼 2번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fx, gx 둘을 곱한 거지. 그러니까 나는 얘네들을 곱한 게 결국 누구보다 작았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만 잡아주면 돼요. 얘들을 곱한 게 현재 누구보다 작아라 라는 걸 보여준 게 2번이야. 2번은 쟤네들을 곱한 게 뭐보다 작아라. 그치? 얘가 0보다 작아라. 이거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러면 여기서도 또 얘기해 주는 건 아까 얘기했던 여기 있는 요 fx랑 여기 있는 gx는 결국 다시 얘기하면 얘가 바로 누구 값이기 때문에 y값, x값. 얘네 둘 다 y의 값들이죠. 그러니까 얘네 둘 다 y의 값들이니까 얘네들을 y들로 잡아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필요했고 맞나요? 여기까지 했냐? 그럼 y들로 똑같이 보자면은 또 아까 얘기했던 여기 있는 요 선과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이 선이니까 얘네들 선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비교해주면 되겠고 그 선을 가지고 둘을 곱해줬을 때 뭐가 나오는 거 찾아주면 되냐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 찾아달래.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선들을 비교했을 때 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걸 찾아라. 즉 둘의 부호가 같은 걸 찾으라는 거예요? 다른 걸 찾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y값들의 곱이 0보다 작다. 즉 y값의 부호가
결국은 서로 뭐 하다라는 걸 찾아주면 되냐면 다른 거 찾아라. 여기까지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연결됐죠. 그러니까 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는 보호가 달라야 되는 거니까 얘네들의 보호가 다르다. 여기까지만 잡아주게 되면. 그럼 첫 번째로 잡아줄 수 있는 거는요. 그럼 첫 번째로 잡을 수 있는 거는요. 얘가 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얘 fx가 뭐일 수 있어요? 괜찮아? 조심해. 여기 fx가 첫 번째 뭐일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질문 fx가 뭐여도 돼. 그러니까 이제부터 기준만 잘 잡으면 돼. fx가 첫 번째 뭐였어도 돼요. fx가 뭐여도 돼.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뭐여도 돼. 첫 번째 질문. 약간 너네 머릿속에 있지만 내뱉기 뭐 하는 거. 얘가 이거도 되죠. 플러스. 그럼 얘가 fx가 플러스야. 그럼 gx는 애초에 뭐가 돼야 된다는 소리이기도 해? 그치? gx는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만약에 fx가 마이너스여도 되죠. 그럼 fx가 마이너스야. 그럼 gx는 마이너스가 되어야 돼요? 플러스가 되어야 돼요? 플러스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둘의 곱하기가 달라지는 거. 즉 둘의 부호가 다른 거. 이것만 우리가 잘 확인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뭐야? 부호 가르기 싸움이야. 그럼 여기서 y값의 부호를 가르는 건 x축이에요? y축이에요? y의 부호를 바꿔주는 건 x축이 바꿔줍니까? y축이 바꿔줍니까? 자, 부호를 바꿔주는 건 누구예요? 풀마의 부호를 바꿔주는 건 x가 바꿔줘요? y가 바꿔줘요? 얘가 바꿔주지. 그치? 얘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다 플러스고 얘 기준으로 아래에 있으면 다 마이너스니까.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지금부터 기준이 돼서 그럼 여기를 다시 한 번 더 봐봐.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부호가 바뀌고 있는 점은 여기죠. 여기랑 여기죠. 그쵸? 얘네 두 점만 지금 이제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0과 3이 현재 부호가 바뀌어주는 기준점이니까 그럼 그걸 기준으로 잘라. 얘네들을 다시.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 다시 잘라서 나는 1번, 2번, 3번으로 다시 한 번 더 봐. 그럼 여기는 1번, 2번, 3번으로 봤을 때 얘네들의 부호가 달라지는 순간 즉 여기를 기준으로 하나는 위쪽에 하나는 아래쪽에 그려지는 곳을 찾아주세요. 이게 답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하나는 위쪽에 하나는 아래쪽에 그려져 있는 거를 찾아볼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야. 그래야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라는 두 개의 부호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곱해서 달라지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체크한다. 여기까지만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은 첫 번째 영역과 두 번째 영역 다 상관없이 그냥 부호가 달라지는 것만 확인해주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는 위에 하나는 아래쪽에 그려져 있는 걸 보면 첫 번째 1번 영역입니다. 얘 둘 다 어디에 있어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얘 둘 다 플러스에 있죠. 그치? 둘 다 x축보다 다 위에 있지. 적어도 얘네들의 부호는 같지. 그러니까 곱하면 플러스 나와요? 마이너스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플러스 나오겠지. 부호가 같으면 곱하면 플러스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야? 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이야? 없는 부분이야? 안 되는 부분이야. 그럼 1번 버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2번은 여기죠. 그럼 2번 여기는요. 부호가 달라졌어요? 같아졌어요? 보니까 부호가 달라졌죠. 왜? 직선은 위에 있고 곡선은 아래에 있어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둘의 부호가 달라졌죠. 풀 맞아나.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2번 영역은 그래서 부호가 달라졌으니 곱해지면 당연히 음수가 나올 거니까 2번은 정답이 될 수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3번도 보게 되면 3번은 여기 3번 여기 있죠. 그럼 3번 여기 있죠. 그럼 3번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얘네들도 부호가 달라져요? 같아져요? 얘 현재 보게 되면 얘 하나는 위에 하나는 아래 그려져 있어. 부호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도 다른 거지. 그러니까 2번, 3번도 답이 돼요 안 돼요? 3번도 그래서 답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읽어주면 돼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안 됐지 너.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는 내용들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우리가 찾아야 되는 y들, 얘네들이 우리가 찾고자 해야 되는 함수값들이야. 그럼 그 함수값들을 가지고 둘의 부호가 달라지는 걸 찾아보라는 거야. 얘 부호랑 얘 부호가 다른 거 찾으라는 거야. 왜? 곱해서 음수라는 건 부호가 같다는 소리야, 다르다는 소리야? 곱한 게 마이너스라는 건 둘의 부호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거를 지금 현재 계속 얘기를 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달라지는 걸 계속 찾는 거예요. 홍사이 됐지? 왜? 연휴 끝나고 오랜만에 들으려니까 죽겠어? 어? 아주 그냥 오랜만에 들으려니까 피곤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나도 힘들어요. 너네만 힘든 줄 알아. 나도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요. 자, 보세요.
됐지? 나도 힘들어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얘네들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해를 읽으라 그랬지. 그럼 해는 또 x값이야 y 값이야? 저거를 또 만족해주는 x 찾으란 소리야 y 찾으란 소리야? x 찾으란 소리니까 저걸 만족해주는 x 찾으러 가면 돼. 그럼 여기 점은 0이죠? 그러니까 0과 여기 점은 3이죠? 그래서 0과 3을 두 개를 나누어서 기준을 잡아주면 돼요. 그럼 2번 영역에 해당하는 게 누구와 누구 사이야? 그러니까 2번 영역에 해당하는 게 누구와 누구 사이야? 0과 3 사이에 들어가 있는 애지. 그래서 첫 번째 답은 그래서 누구와 누구 사이냐면 그래서 0과 3 사이가 그래서 첫 번째 답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번 영역이죠. 그럼 3번 영역은 애초에 누구보다 큰 애들만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3보다 큰 애들만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두 번째 답은 x가 그래서 누구보다 크다도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누구보다 크다도 가능해요? 그치? 3보다 크다도 가능하지? 그래서 얘네들로 나누어 본 게 정답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잡아주게 되면은 된다. 여기까지 딱 잡아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있다 없다 지금까지는? 괜찮죠? 여기까지는? 그럼 밑에 1-1번이 있을 건데 걔로 한번 좀 연습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걔로 한번 좀 풀어보고 질문 있으면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얘로 한번 풀어볼게요. 풀어보세요.
1의 1번은 괜찮지. 1-1의 2번이 문제죠? 그래서 2번 하나만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잘 봐봐. 1-1의 2번 하나만 보고 그 다음에 2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지금 그래프를 전반적으로 좀 해석해 주는 게 필요한데 그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가 관건이니까 여기 잘 한번 보시면은 아마 너네가 얘 보면은 조금 빡셌다라고 느낄 거예요. 왜냐? 그래프가 하나는 이따구로 생겼고 그치? 하나는 이따구로 생겼고 하나는 뭐 되게 요상하게 올라가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맞지? 맞지? 그림 맞죠? 이 정도면 왜 주혜야 왜 표정으로 왜 갑자기 아니 이 그림이 아닌데 라는 표정을 짓고 있어. 왜? 이 정도면 그림 맞지 않아? 야 언제 내가 이쁘게 그린 적 있니? 어? 내가 갑자기 이쁘게 그린다. 내가 갑자기 그러면 사람이 바뀐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알겠죠? 응? 말이 되는 내 손은요. 봐봐 여기 그림 연습하다가 다쳤잖아. 그림 연습하다가 여기 찢어졌어요. 왜 좋아하지 다? 연휴 때 그림 열심히 그리다가 찢어졌어요. 니네가 하도 그림 가지고 뭐라 해서요. 장난이에요? 응. 아니 다른 학원에 일 있어가지고 연휴 때 갔다가 그 앞에 책꽂이가 있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책꽂이를 들이박아버렸어. 손을 찢어졌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도 안 하다가 들이박고 찢어졌어요. 손이. 자 여기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여기 잘 봐봐 여기 잘 봐봐 여기 잘 봐봐 여기 잘 봐봐. 그럼 fx gx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좀 잡아주게 되면서 그럼 여기 fx gx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얘가 현재 마이너스 3이고 여기 있는 얘가 현재 마이너스 1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4였고 여기가 현재 5였고 여기가 6이죠. 그럼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질문할 건 여긴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현재 봐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그럼 여기서 일단 부호가 달라지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게 왜? 2번에서 원하는 거는 얘네들을 곱한 게 현재 0보다 큰 걸 원해요? 작은 걸 원해요? 얘네들을 곱한 게 0보다 큰 걸 원해? 작은 걸 원해? 그렇지. 큰 걸 원한다는 거야. 그럼 얘네들을 곱한 게 0보다 크다라는 건 적어도 얘네들의 부호가 같다는 소리예요? 다르다는 소리예요? 같다. 그치. 얘네들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부호가 일치해야 된다는 소리고 그럼 부호가 일치해야 된다의 또 다른 말은 결국 얘네들을 0이 되는 지점에서 다 찢어버리겠지. 그럼 여기 있는 얘 마이너스 3에서도 끊고 여기 있는 0도 끊고 4도 끊고 6도 끊으면 되죠.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1번 영역과 2번 영역과 3번 영역과 4번 영역으로 봤을 때 그리고 여기 끝으로 가게 되는 5번 영역까지 이렇게 5개로 봤을 때 그럼 여기에서 부호가 같아지는 순간 그러니까 다 같이 얘보다 위에 있거나 다 같이 얘보다 아래에 있는 데가 어디인지만 확인해 주기만 하면 돼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어차피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 있는 곡선이 우리가 방금 얘기한 함수값들이니까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곡선이 함수값들이니까 곡선들만 잘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곱했을 때 부호가 똑같아지는 거. 즉 다 같이 위에 있거나 다 같이 아래에 있는 것만 확인해 주면 그게 정답인 거지. 괜찮나요? 그러면 다 같이 위에 있는 데를 찾으면 첫 번째 1번부터 보는 거야. 여기는 현재 얘는 위로 올라갔고 얘는 아래로 점점 내려가죠. 그럼 얘는 같은 영역이에요? 다른 영역이에요? 부호가 같은 영역이에요? 다른 영역이에요? 얘는 다른 영역이지. 그러니까 얘는 부호가 달라지니까 1번은 답이 될 수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울 거 지우면 돼. 그럼 2번은 같아요? 달라요? 그치? 2번은 아래로 있고 아래로 있으니까 다 같이. 그러니까 2번은 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3번은 얘 플러스 얘 마이너스지. 다르죠? 얘네들 자체가. 그러니까 얘들 다르니까 3번은 버리고 4번은요. 플러스지. 그러니까 4번은 되지. 이런 식으로. 그럼 5번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답이 돼야 안 돼요? 5번은 답이 안 되네요. 이런 식으로 2번, 4번으로 골라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역을 잡아주고 그 영역에 해당하는 걸로 답을 내주면 돼. 똑같이 여기까지 푸는 거 보면은. 그럼 2번에 해당하는 x를 읽어준 게 답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에 해당하는 x들을 읽어준 게 답이면 x는 마이너스 3과 0 사이에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3과 0 사이에 있다. 이게 첫 번째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찾아준 게 그래서 여기 있는 2번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번이니까 그 2번과 4번의 얘기를 해주는 게 첫 번째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우리는 0까지. 그래서 1번 답은 이렇게 되고 4번에 해당하는 게 몇과 몇 사이라는 것도 같이 잡아줄 수 있으니까요. 그치? 4와 6 사이가 딱 4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4와 6 사이 이게 두 번째 답이 된다. 여기까지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됐어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얘네 하는 방법 봐봐. 결국 똑같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2번도 마찬가지. 부호가 달라지는 부분에서 쪼개서 보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1-2번은 식이 현재 조금이 달라질 텐데 그 조금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여기서 mx랑 n을 옮겨버리면 답이 나올 거예요. 한번 연습은 해보시고 모르겠으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은. 알겠죠? 자, 얘 한번 가봅시다. 여기 좀 정리 좀 하시고요. 다 됐으면은 우리는 옆에 5쪽으로 가겠습니다. 5쪽에 얘네들을 좀 한번 풀어볼게요. 너네 이제 전보다 좀 나을 거야. 전보단 여기를 좀 이해하기가 좀 편한 게 이유를 얘기를 하자면 전에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 넘겼다 그러면 지금은 그 부분을 시험을 봤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시험을 봤죠. 그래서 거기를 시험을 봤기 때문에 아마 그 시험 본 내용, 중간고사 내용입니다. 중간고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겠습니다. 중간고사 내용으로 풀 테니까 여기 잘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 배웠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부분은요. 지금도 계속 연결돼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고난도를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경우의 수? 안 나와. 경우의 수에서 고난도 잘못 냈다가는요. 왜 모르는데 전제 깔았다. 모르는데 전제는 깔았는데 경우의 수 문제 하나 잘못 내면 40분 걸려요. 케이스 겁나 나눠야 되기 때문에. 너네는 게다가 어려운 거를 다 빠졌어요. 너네한테.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원래 함수 개수 세기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게 지금 빠졌어요. 너네 못 배워요. 왜냐면 그건 2학기 때 배우는 공통수학 2에서 나오는 그 함수라는 개념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걔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걔네가 지금 다 확률과 통계로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없으면 순열과 조합은 약간 이빨 빠진 호랑이일 거고 행렬은요. 굉장히 어렵게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만 잘하면 되는 걸 가지고 어렵게 내진 않겠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오히려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제일 어렵게 나올 것이다 라는 게 지금 나의 예측이고 그래서 여기가 점점 난이도가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너네 중간고사 점수 보면 알겠지만 선인고를 제외하고는 선인고는 쉬워질 것 같고 야 동현아 니네 1컷이 몇 점이야? 니네 이번에 완전히 낮을 것 같던데 1컷이 쟤네는 막 1컷이 50몇 점 나올 것 같던데 쟤네 되게 어려웠어가지고 이번에 선인고가 그래서 선인고 제외하고는요 선인고는 너무 어려웠고 나머지들은 비슷하게 내거나 아니면은 조금 인일여고는 선언했다며 더 어렵게 낸다고 인일여고는 선언했다며 지금보다 어렵게 낸다고 그래서 인일여고는 선언했다고 하니까 뭐 그건 그거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 여기까지 좀 잡아주면서 여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봐. 자 지금부터 들어갑시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을 풀 때는요 하나만 정리하고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정리해 줄 건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 봤던 거예요. 그때 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얘네들 사이의 관계 이거를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해주고 여기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보잖아. 그럼 아마 여기 문제에서 내가 푸는 방식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같이 한번 보게 되면 개념을 좀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는 거야. 중간고사 때 떤 거예요. 그때 우리 여기 있는 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는 현재 몇 차 방정식이에요? 이거 이렇게 딱 잡아주면 얘가 현재 몇 차 방정식이야? 그렇죠.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얘가 현재 2차 방정식인 것까지는 인정이 되죠. 그럼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은 뭐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구하든 아니면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든 어쨌든 해 x값을 직접 찾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 x값을 직접 찾아가는 과정도 있지만 얘네들을 뭐로 좀 생각을 해주는 것도 두 번째 방법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그때 여기 있는 요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서 얘네들을 잘 봐봐.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거랑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랑 얘네들을 각각 다 뭐로 잡을 거냐면 얘네들을 각각 다 나는 지금부터 y는 이라는 요 하나의 함수로 잡아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하나의 함수로 잡아서 봤을 때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생겨. 그럼 함수로 잡아서 봤을 때 생기게 되는 결론은 여기 있는 얘는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볼로인 그래프라고 그냥 단정을 지을게요. 그럼 이런 그래프 하나와 그 다음에 y는 제로라는 친구를 좀 그려야 돼요. 그때 여기서 잡아주게 되는 이 y는 제로라는 친구 이걸 우린 또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얘가 현재 무슨 축이라는 것도 같이 잡아줄 수 있는 거니까 이 y는 제로다. 이게 무슨 축이에요? 그렇지. x축이라는 거니까 그럼 x축이라는 요 가로선을 같이 그려서 보는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만나는 부분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만나게 되는 점이
이 만나게 되는 점이 결국 둘이 서로 뭐해지는 순간이냐면 같아지는 순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얘네들 자체도 보면은 얘는 y는 요따구로 돼 있는 하나의 함수예요. 얘도 보면은.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도와드리자면 얘가 그냥 하나의 fx인 거야.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로 잡으면 얘는 그냥 0이라는 하나의 함수야. 그러니까 얘가 현재 이런 직선일 거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서로 같아지는 순간이야. 그럼 둘이 서로 같아지는 순간은 서로 만나는 순간을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같아지는 순간, 둘이 똑같은 곳에서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을 찾아준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점과 여기 있는 요 점을 잡아줬을 때 그때 얘네 둘이 우리가 찾고자 했던 얘네들이 만나게 되는 교점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게 되고 그 교점이 결국 얘네들이 갖게 되는 점, 즉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랑 0이 되는 순간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해를 찾는 거잖아. 그럼 이 방정식의 해를 찾으려면 이 방정식의 해는 x값 찾는 거예요? y값 찾는 거예요? 해는 결국 x 찾기야 y 찾기야? x 찾기야. 그래서 해는 x의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x, 여기에 해당하는 x. 얘네가 그래서 해가 되는 거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복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나는 1, 2, 3을 2교시 때 풀게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쉬었다 갈게요.
자, 보자. 아, 보자고. 아, 핸드폰 끄라고. 이제 보자고. 자, 오늘 클리닉이요? 할래 말래? 어? 의무로 하고 싶은데. 첫 수업이니까 봐달라고? 첫 수업이니까 봐달라고? 어? 언제 된통 깨졌어? 진짜. 아니, 다른 선생님도 두고두고 나한테 뭐라 하잖아, 지금. 안 그래도, 두고두고 나한테 뭐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여간. 왜 그랬냐면서. 에휴.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1번부터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재민아, 가자. 재민이, 클리닉 해봐라, 오늘. 넌 왜? 왜 안 해요야? 나은이, 넌 무조건 안 해오겠지? 넌 무조건 안 해오겠지? 동현이, 오늘 클리닉 할래 말래? 오늘 클리닉 할래 말래? 그래, 알았다. 대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교재 잘 풀어오세요. 알았죠? 교재 오늘 나간 데까지 좀 잘 풀어와. 알았죠? 야, 숙제는 지금 하는 숙제는요, 제발 첫 번째로는 교재 먼저 하시고요. 교재는 웬만하면 당일날 끝내고, 알겠지? 하이. 교재는 웬만하면 당일날 끝내시고, 그 다음에 교재 다음에는 제발 부탁인데, 그냥 편한데 앉아. 교재 다음에는 제발 그 프린트를 푸는데, 프린트 풀 때 기본 문제가 있잖아요. 기본 문제가 은근 테마별로 정해져 있고, 오늘 나가는 테마가 어디까지냐면 미리 얘기해줄게. 체크해놓으면 체크해놔. 오늘 나가는 테마가 테마 3번까지 나가요. 그러니까 테마 3번까지니까 33번까지겠지? 그러니까 33번까지는 내일 한번 풀어봐. 내일 한번 딱 수업 시간 때. 알겠죠? 내일 딱 있기 전에 한번 풀어봐. 그래서 내일 한번 33번까지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4쪽에 있는 거 거기 아니야? 5쪽이에요. 지금 5쪽. 지금 5쪽이고 이따 숙제 줄 건데 4쪽으로 넘어가면은 유형 1부터 어디까지가 숙제가 될 거냐면 지금 오늘 나가는 부분에 따라서 보게 된다면 숙제는 유형 8까지가 숙제가 되는데요. 많잖아. 하루에 유형 2개씩 푼다는 생각으로 금요일부터 푸세요. 그러면 아마 금토일 월 해가지고 풀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풀면은 아마 답 다 낼 거야. 그러니까 여기 쌤께서 꼭 내는 문제는 무조건 단원 다 끝나고 난 마지막에 건드시고요. 쌤께서 꼭 내는 문제는 마지막에 건드시고요. 아마 제출기한은 그것까지 내가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넉넉하게 잡아줄 테니까 쌤께서 꼭 내는 문제 있어요. 시험에 꼭 내는 문제 11쪽, 12쪽. 거기는 아마 연립 2차 부등식까지 풀고 한 일주일 정도 더 있다가 내가 내라고 할 테니까 아마 그 마지막에 푸시면 되겠고요. 그거는 진짜 12문제밖에 안 되니까 마지막에 푸시고요. 거기 12문제밖에 안 되니까 하루에 유형 2개씩 끝낸다는 생각으로 풀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 문제로는 유형 1부터 8까지가 숙제예요. 현재. 오늘 거기까지 나가니까. 그래서 유형 5개로 압축돼 있긴 한데 그게 지금 다 그쪽에 세분화돼 있는 거고 안 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좀 해보실 수는 있을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한번 기본 문제까지는 내일까지 좀 한번 연습을 좀 잘 해주세요. 제발. 자, 대표형 2번입니다. 그래서 대표형 2번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좀 보게 되겠습니다. 자, 중간고사 때 배웠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복습을 했어요. 됐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좀 에피소드를 풀어가자면 얘는 2차 부등식이잖아. 그럼 부등식과 방정식의 차이점은요. x값 구하는 걸까? 아니면 범위를 구하는 걸까? 그치? 부등식은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얘네 부등식이라는 거는 항상 우리는 범위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럼 이 부등식은 항상 범위를 구하는 건데 그 범위를 구할 때도 항상 기준이라는 게 있단 말이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범위를 구하는 건데 그 범위를 구할 때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기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잡아주는 게 필요한데 그 기준을 잡아주는 거는 결국 누가 되는 거냐면 사실 방정식이거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부등식의 해의 기준은 방정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정식에 좀 초점을 맞추면은 그래서 부등식도 푸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저기는 제 1번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0보다 작다라고 돼 있으니까 너네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만약에 얘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은 너네가 0이랑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럼 얘를 0이랑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이거를 좀 쉽게 접근할 수는 있겠지. 얘네들은요. 맞지? 왜?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여기는 여기 2차식이 0 되는 거 찾으란 소리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서 인수분해가 되면 구하면 되잖아요. 0 되게 만들어주는 거 찾는 거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인수분해 해보는 게 목표인데 여기 있는 얘 3을 보면 곱해서는 3 되는 거고 더해서 4 만드는 거죠. 그치? 얘네들은 현재 부호가 플러스니까. 그럼 더해서 4 만드는 거지. 있어 없어? 이런 숫자. 있죠?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 딱 써주면 되냐면 1과 3 딱 써주면 되고 마이너스 4 만들 거니까 둘 다 마이너스 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주게 되고 여기 앞에 거 x 그대로 읽어주게 되면 그대로 다 나오게 된다. 그래서 괄호 2개 써주게 되면서 얘가 0입니다. 여기까지 나오게 돼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x-1과 x-3이 0입니다. 라고 해서 너네가 0 되는 건 잘 찾아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0 되는 건 참 잘 찾아.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봐. 진짜 말 그대로 얘기를 하자면. 그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얘를 그래프상으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얘 자체도 하나의 y니까 얘도 이제 하나의 함수야. 그러니까 얘를 내가 y라고 잡아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0이라는 친구도 어쨌든 하나의 함수니까 얘도 y로 잡아서 보게 된다면 그럼 얘가 어차피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때 여기 있는 y는 제로라는 친구가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이 그려지게 되면서 0과 만나게 되는 점 2개를 찾아줄 수가 있대.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0 되게 하는 점 2개는 진짜 말 그대로 각각의 식들이 0 되게 하는 x들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0 되거나 얘가 0 되는 걸 찾아주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얘가 0 되는 건 얼마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얘가 0 되는 건 얼마지? x-1이 0 되려면 얘가 1이 되면 되지. 맞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그래서 얘가 1이거나 아니면 여기는 얘가 0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x-3이 0이어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되기도 된다라는 걸 얘기해줘야 돼.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치? 얘가 그래서 3도 돼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정답은 1과 3. 이렇게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게 돼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니까 방정식으로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다 저렇게 그냥 다 그러네 이런 느낌으로 다 받아들이긴 해요. 지금 여기까지는. 그쵸? 그럼 사실 끝난 건데 왜 끝났냐면 그대로 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했던 건 0 되는 걸 원하는 거야? 아니면 얘가 그냥 0보다 작은 걸 원하는 거야? 작은 거를 원하는 것 뿐인 거야. 그러니까 0보다 작다라는 함수값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0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노란색 선보다 위쪽에 있는 걸 찾아달라는 거야? 아래쪽에 있는 걸 찾아달라는 거야? 함수값 자체들이? 아래쪽에 있는 걸 찾아달라는 거야. 작은 걸 찾으라니까. 여기까지 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걸 찾으라는 거야. 여기 있는 얘네들을 찾으라는 거야. 여기까지는. 됐지? 여기까지는. 그치? 0보다 작은 거니까.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읽으면 여기 1번, 2번, 3번이라고 잡으면 2번 영역이 거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2번 영역이 우리가 찾고자 했던 답인 거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그 2번이 답인데 우리는 풀라는 건 해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해를 구한다는 건 x를 찾으라는 거야? y를 찾으라는 거야? 해는? x를 찾으라는 거니까 그 2번을 만족해주는 결국 누구 찾으러 가야 된다라고 잡아줘야 되냐면 이걸 만족해주는 x 찾기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x 찾는 과정으로 가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x는 여기 가로선을 읽는 것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요 가로선들을 읽어주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가로선들을 읽어준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가로선 읽어봐. 그래서 몇과 몇 사이가 된다라는 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x는 몇과 몇 사이? 그치? 1과 3 사이에 딱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1보다는 오른쪽에 있고 3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야지 딱 2번 영역을 얘기해주는 근거가 되지. 아니면은 잘라봐. 이런 식으로. 그럼 잘라보면 오히려 쉽게 판단이 가능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이게 답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 답은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부등식이 조금 어렵다 싶으면 방정식으로 그냥 보고 방정식으로 풀어봐. 그럼 2차 방정식 너네가 잘 푸니까 그 2차 방정식을 토대로 해서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해본다. 막판에는 영역을 본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우리가 1번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질문?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다 됐어요? 다 됐죠? 선이 됐지? 여기까지는? 왜 안 됐어? 됐어? 자,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해서 봐주면 되겠고요. 그럼 2번도 똑같습니다. 그럼
그럼 2번도 마찬가지야. 쟤네 부등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뭐로 보고 문제 풀자고. 그러니까 쟤도 일단 뭐로 보고 문제 풀자고 2번도. 그치? 얘도 방정식이라고 봐봐.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부등호가 아니라 등호라고 생각을 해봐.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그대로 등호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과 저기 있었던 제 2x제곱이 서로 같다라고 놓고 문제 풀어봐봐. 그럼 너네 이거 보는 순간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져요? 다 좀 몰고 싶어지지. 왜? 2차 방정식을 풀 때 핵심은 는 0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니까 한쪽으로 다 몰아야 될 거였죠. 그러면 웬만하면 2차 인계수가 플러스가 되는 게 가장 좋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다 몰겠지. 그래서 다 몰아. 그래서 얘네 다 몰게 되면 그래서 얘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x 그 다음 마이너스 3 넘어가면 더하기 3이 되었고 얘가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0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친구인데 이거를 딱 보자마자 너네가 약간 좀 별론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야 되긴 해요. 왜? 인수분해가 되게 생겼어요? 안 되게 생겼어요? 안 되게 생겼지. 대부분의 시험 문제에서 한 80%는 물론 20% 아닌 것도 있긴 해요. 가끔 80%는 인수분해 되게 내줄 거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는 것까지는 여기까지 확인이 되죠. 그럼 얘네들 식을 봤을 때 얘가 현재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면 제발 부탁인데 여기서는 뭐가 있는지부터 좀 확인해 주는 게 좋냐면 나오나? 나오나? 정신을 차려야지. 정신 차리고 잘 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는 것이 보여진다면 얘가 과연 실근이 있는가 거기서부터 봐봐.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실근이 존재하는가?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럼 실근이 존재하는가를 보여주는 식은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 배웠습니다. 그게 바로 그 전설의 무슨 식이야? 실근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식 있지. 그게 바로 무슨 식? 그치. 그게 판별식이니까 그래서 판별식 잠깐만 때려봐. 어차피 숫자가 궁금한 게 아니야. 얘가 양수인가 음수인가 그것만 판단해주면 돼요. 양수면 실근이 있으니까 찾으러 가야 되는 거고 음수면 실근 없으니까 그냥 버려도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판별식을 씁니다. 근데 여기 가운데 게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써도 되겠죠. 그럼 짝수 판별식을 쓰게 되면 여기는 1차항의 계수 마이너스 2가 있었는데 얘를 반으로 나눈 거의 제곱에서 2차랑 상수를 곱한 거, 즉 1과 3을 곱한 거를 뭐 해주면 되냐면 빼주면 그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답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거니까 1에서 얘 계산하면 3을 빼주면 됩니다. 그럼 1 빼기 3 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었고 마이너스 2는 결국 0보다 커요? 작아요? 0보다 작은 어떤 실수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현재 판별식이 0보다 작다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 중간고사 때 했으니까 바로 얘기해봐. 이거 실근 가져요? 허근 가져요? 그치. 얘 허근 갖는다는 소리고 그럼 허근 갖는다는 소리는 다시 하면 0과 만나고 있는 점이 생겼다는 걸까? 생기지 않았다라는 걸까?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근이 없다는 소리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거는요. 그래서 허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를 그래프상으로 표현하면 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인 건데 얘가 X축, 즉 다시 하면 여기는 Y는 제로랑 절대 안 만난다는 소리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안 만나게 그리려면 너네가 잘 생각해봐. 안 만나게 그릴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얘 X축이 1번 아니면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는 2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3번 이렇게 중에서 딱 하나밖에 답이 안 됩니다. 그게 몇 번일까요? 안 만나게 그리려면 1, 2, 3번 중에서 몇 번밖에 안 돼요? 1번밖에 안 되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막판에 그래프를 판단할 때는 어쨌든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건 얘가 과연 0보다 큽니까? 이거를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하면 얘는요. 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왜냐면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0보다 큰 거니까 한쪽을 다 몰아주게 되면서 부등호가 바뀌죠.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다 들어갔습니까? 라는 것만 마지막에 판단을 해주면 되는데 그 영역이 현재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지금 현재 음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이 그래프상에서? 없죠. 음수가 되는 건 없지. 다 얘보다 위에 있잖아. X축보다. 그쵸? 그러니까 X축보다 위에 있다는 소리는 얘가 적어도 다 양수란 소리예요. 지금 현재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얘가 얘보다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다. 맞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현재 우리는 지금 봤을 때 얘네들이 다 양수라는 소리이기는 해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함수값들 다 모아놓은 것도 싹 다 양수들이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음수가 되는 거거든. 음수가 있느냐? 이 얘기인 거야. 음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해가 없을 것 같지. 그럼 막판에 0 되는 것까지만 확인해 주면 되는데 0 되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보니까 없지. 그럼 0 되는 것도 없지. 다시 한번 얘를 만족해 준 x는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존재 안 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만족해 주는 건 이 그래프를 토대로 봤을 때 결국은 얘네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우리가 결론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토대로 얘네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얘는 해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해가 없는 걸까요? 그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얘는 그래서 애초에 해가 없다. 여기까지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해가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2번까지 이렇게 좀 상관을 잡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방정식으로 보시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석하세요. 그러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잡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2번은 이렇게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 이렇게 좀 나누어서 보고 있는데 할만한가요? 이제 그러면 좀 할만해요? 그래서 2번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좀 잡아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2번까지가 여기 내용이고요. 2번까지가 여기 내용이고 1번과 2번은 어쨌든 같은 내용입니다. 보면 알겠지? 맞죠? 보면은 똑같이 풀잖아요. 지금 현재 보니까. 똑같이 푸니까 얘네들 그대로 푸는데 너네 문제는 몇 번이야? 항상 늘 얘기하지만 몇 번이 제일 잘 짜증나요? 솔직히 몇 번이 제일 짜증나요? 지금 여기 세 개를 봐도? 3번이 제일 짜증나지. 그러면 3번이 제일 짜증나는 이유를 너네가 얘기해봐. 누가 제일 짜증나요? 3번을 보면 누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 그치? 3번에는 얘가 있어요. 체크. 여기는 절대값이 있는데 절대값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저 절대값은 항상 얘기했잖아. 내가 우리 중간고사를 볼 때도 맨날 얘기했잖아. 절대값은 제발 살리는 대상이다. 죽이는 대상이다. 죽이는 대상이다. 그럼 절대값 죽이기에 프로젝트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절대값 죽이기 프로젝트로 들어가는데 그럼 절대값 죽이기 프로젝트는 두 가지죠. 하나는 그냥 이렇게 잡아줬을 때 나 혼자 나와도 되지. 그러니까 나는 마이너스 2에 그냥 x가 그냥 혼자 튀어나와도 되니까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우리는 마이너스 3을 잡아줬을 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줘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두 번째로는 x제곱으로 잡아줬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2인데 얘가 현재 x가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가 나와도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곱해지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애가 나와도 상관없죠. 그래서 얘네들을 풀어주는 것이 지금 여기서의 관건이야. 그러니까 절대값은요. 풀어줘. 그래서 절대값은 그대로 푸는데 그대로 풀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의 범위가 새로 생겨요 안 생겨요? 이 절대값을 푸는 과정에서 범위가 생기니 안 생기니? 이 절대값을 푸는 과정에서 범위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밖에 없죠. 왜? 우리 여기 안에 거를 봐봐. 절대값 x야. 얘가 하나는 내가 됐죠? 여기까지는요. 하나는 나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들로 나누어서 볼 때는 안에 것이 부호가 영향을 준다 그랬어요? 영향을 안 준다 그랬어요? 안에 거에 대한 부호가 영향을 준다 그랬어? 안 준다 그랬어? 항상? 얘 이거에 영향 받아 안 받아? 이거 무조건 받죠. 그러니까 안에 것이 누구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붙이고 안 붙이고가 결정되지. 그게 절대값의 힘이지.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은 얘네들로 나누는데 그거 자체가 안에 거. 즉 여기서는 안에 게 x니까 그 x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도 힘이 들어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나누긴 하는데 나누었을 때 범위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지들 자체로 범위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범위를 반드시 표기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서술형으로 나왔는데 선인고 이거 잘 나왔는데 이거 나왔는데 범위 표기 안 했다. 점수 무조건 까인다. 알겠지? 수행평가로 여러분들 다 나왔는데 이거 나왔는데 범위 표기 안 했어요. 무조건 점수 1점씩 까요. 알겠습니까? 수행평가는 좀 많이 빡세죠? 내신보다. 수행평가 빡세. 그러니까 수행평가는요. 풀이 하나하나 다 챙기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행평가로 나오면 얘네들 같이 봐주는데 그럼 첫 번째 자기 자신이 나오려면 안에 게 양수여야 돼요? 음수여야 돼요? 자기 게 나오려면? 자, 자기 거 나오려면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안에 게? 양수여야 되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첫 번째 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두 번째 거는요. 마이너스 나왔을 땐 x가 양수였을 때 아니면 음수였을 때? 음수였을 때니까 얘가 0보다 작을 때.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풀면 됩니다. 됐죠? 끝났는데 그럼 거의 다 끝났는데 왜? 이대로 그냥 풀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그래서 누구 풀 거냐면 여기 있는 제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어차피 크거나 같다를 풀어도 내가 제일 먼저 얘기할 건 얘네 같다라고 놓고 풀라 그랬지 먼저.
그러니까 얘네 그냥 2차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을 하고 얘네 자체도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를 해주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자체도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를 해주면 그래서 얘네가 x-3과 x 더하기 1이 0이랑 같다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면서 아래로 볼록인 애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게 현재 -1과 3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잡아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까지 잡아놓고 그러면서 이제 막판에 여기 부등호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0보다 실질적으로 크거나 같은 애를 원해요? 작거나 같은 애를 원해요? 실질적으로 크거나 같은 애. 그러니까 크거나 같은 애는 여기 있는 요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걸 원해? 아래쪽에 있는 걸 원해? 그림이? 위쪽에 있는 걸 원하니까 이렇게 되는 애들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그걸 만족해주는 x들을 찾으세요. 이게 답인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쟤네들을 만족해주는 x들을 찾으세요니까 그럼 여기 있는 게 1번이지. 그럼 여기 1번 영역, 여기 2번 영역, 그 다음에 여기 3번 영역에서 우리는 1번, 3번을 골랐고 그 1번, 3번에 해당하는 x들을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하나는 얘보다 작거나 하나는 얘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단! 우리는 여기에서 얘가 힘을 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만 원하고 있으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양수가 되는 애들만 원하고 있으니까 1번을 버려야 돼? 3번을 버려야 돼? 양수가 아닌 거는 몇 번이니까? 1번이 양수가 아니죠. -1보다 작다니까 여기는. 그쵸? 그러니까 1번이 음수 영역이니까 1번을 버리고 결국 우리는 3번만 챙긴다는 거야. 이 3번을 챙기는 이유가 저 범위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범위 없었으면 다 챙겨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범위가 생겼으니까 그것만 확인해 준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 우리는 3번 영역만 그대로 읽으면 된다. 즉 x가 3보다 뭐하다라는 게 첫 번째 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3보다 뭐하다? 그치. 크다. 그리고 얘는 같아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치. 크거나 같다니까 같아도 되는 거지. 그러면 0 되는 것까지는 같이 챙겨주는 게 맞으니까 그래 3 되는 것까지는 챙겨준다. 얘네들을 같이 한 번 더 확인해주면 돼. 이게 1번이에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해서 확인해주면 되고 그럼 2번은 얘지. 그럼 2번은 쟤니까 그럼 쟤도 똑같이 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x제곱 더하기 2x-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 건데 어차피 크거나 같다를 풀더라도 내가 일단은 같다라고 놓고 풀고 가라 그랬으니까 그냥 똑같이 방정식으로 풀면 돼. 그러니까 그냥 진금 방정식을 계속 풀고 방정식으로 그래프를 그린 후에 부등호로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네들을 같이 한 번 더 보게 되면 얘네들이 다시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냥 가운데의 부호가 달라졌을 뿐이니까 그래서 얘가 그냥 둘의 서로 부호만 바뀌면 되겠죠. 모르겠으면 진짜 인수분해 해보셔도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왜냐면 얘가 3, 1인데 이제는 마이너스가 밑에 들어가야지 플러스 2 나오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이 0이다 라고 놓고 풀게 되면 또 아래로 볼록이다. x축과 만나고 있는 점이 두 개 점인데 그게 이번에 누구랑 누구냐면 쟤랑 각각 0 되는 점. 그러니까 -1이 3이랑 1이다. 여기까지 찾아주게 되면서 끊었다. 그래서 나는 여기 1번, 여기 2번, 그 다음에 여기 3번 얘네 셋으로 나누어서 본다. 여기까지만 잡아주면 돼요. 그럼 1번, 2번, 3번으로 잡아놨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부등호를 보는 거니까 크거나 같은 애들을 찾아주세요. 이게 그 다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실제 0보다 크거나 같은 애, 즉 x축보다 위쪽에 있는 애들만 다 찾아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x축보다 위쪽에 있는 애들만 다 찾아주면 정답이니까 그럼 위쪽에 있는 애들만 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위쪽에 있는 애들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봐. 그럼 위쪽에 있는 게 몇 번 영역이 해당돼요, 지금은. 똑같이 1번, 3번이 해당하고 있으니까 1번, 3번은 일단은 골라줘. 그때 여기서 누가 또 힘을 쓰냐면 얘가 또 힘을 쓴다고 이제는. 그러니까 0보다 작은 애들만 골라줘야 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르는 건 1번만 골라야 돼요? 3번만 골라야 돼요, 지금은? 여기선 마이너스만 되는 애들만 골라줘야 되는 거니까 1번 골라야 돼, 3번 골라야 돼? 마이너스 되는 건 1번이 거기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여기선 1번만 골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3번은 플러스니까 버린다. 이렇게 되어야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풀마의 차이점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번에 해당하는 영역들, 즉 여기를 읽어준 게 답이 되니까 그럼 1번에 있는 x들을 읽어봐. 그러니까 x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보여주면 돼요. 지금은? 그렇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답인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봤을 때 얘네들은요 같이 연결할 필요가 있는 애 아니면 없는 애? 얘네들은 같이 연결할 필요가 있는 애 없는 애? 없는 애.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따로 저기 따로죠. 다르지. 그러니까 얘들은 따로니까 그냥 얘네들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이 안 나와. 절대 같이 안 나온 애들이니까 그냥 따로따로 묶으면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잡아주시면 돼요. 좀 일부러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뒤에 2-1번 네 문제가 있을 건데 하나 좀 풀어보면서 약간 좀 감을 좀 잡아보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여기 2-1번 네 문제가 있는데 한번 좀 풀어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거는요, 하나하나 좀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하나 풀어볼게요. 지금 하나하나 풀어보세요. 시작. 질문 있으면 제발 질문하세요.
3번 들어가기 전에 얘 하나만 보고 갑시다. 2-2번인데요. 똑같은 문제기는 한데 답을 내주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 했던 방법이랑 지금 했던 거랑은 조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저따구로 생겼으면 내가 뭐 치환해서 풀란 얘기를 했었을 거야.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 문제인데 지금은 그거랑은 조금 접근 방법이 다를 거니까요. 그럼 어디에서 좀 차이를 두고 있는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봐주시면 돼요. 그냥 바로 6쪽 밑에 있어요. 이거 페이지 원래 시즌1에 있었던 거라서 페이지를 내가 안 바꿨을 뿐이야. 알겠냐? 여기까지는요. 그냥 6쪽에 그 2-2번 보면 똑같은 문제 있어요. 자, 여기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요. 너네는 중간고사 때 분명히 내가 얘 바꿔놓고 풀라 그랬을 거야. 그치? 근데 그거는 어떤 경우일 때 내가 바꿔서 풀라 그랬냐면 봐봐. 자연아, 봐야지. 이거 바꾸라는 건 어떤 경우일 때 바꿔서 풀라 그랬냐면 얘가 없어서 식을 못 만드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경우일 때는 바꿔서 푸는 게 가장 안정적이에요. 아니면 얘가 있긴 있는데 얘가 뭐 A, B, C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로 주어져 있는데 다시 한번 보자면 얘네들이 두 가지로 나뉠 거야. 첫 번째는 치환으로 푸는 거.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 했던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 치환으로 안 하고 그냥 진짜 뭐 하는 거냐면은요. 그냥 진짜 대입해서 푸는 방법. 나는 지금은 2번으로 설명할 예정인데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2번으로 설명할 예정인데 1번 치환해서 푸는 경우는 딱 어떤 경우일 때만 풀면 되냐면은요. 저기 있는 저 fx라는 식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fx가 완벽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fx가 완벽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요. fx가 완벽하지 않다란 소리는 fx 자체가 어떻게 돼 있는 형태일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저렇게 많이 쓰냐면 이런 거. 그래서 A, B, C 이따구로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A, B, C 사이의 관계를 다 찾아야 됐대. 이런 거일 때는요. 웬만하면은 보통은 치환해서 풀면은 조금 더 수월하다라는 얘기들을 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치환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일 때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어요. 근데 대입하는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 되게 원초적인 방법이거든요. 근데 나는 이 원초적인 방법을 가지고 쟤를 풀려고 하는 거야. 그럼 나는 왜 why? 나는 그 원초적인 방법으로 답을 내고자 하는가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원초적인 방법으로 답을 내고자 하는 이유는 대입이 더 편하거든. 지금 이거는. 그럼 대입이 더 편한 이유는 어떨 때 쓰면 되냐면 그냥 진짜 fx가 즉 어떤 식이 있는데 식이 완벽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누가 봐도 얘 흠집 없는 문자 없는 식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흠집 없는 문자 없는 식이지. x 말고. 그런 경우를 완벽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어차피 대입해도 식이 금방 정리되는 것들이 생겨. 그런 것들일 때는 오히려 대입해서 푸는 게 편해요. 딱 내 경우가 그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잘 봐봐. 잘 봐봐. 비교해줄게. 지금부터 다 비교해줄게. fx-1과 fx입니다. 그럼 얘네들을 비교해봤을 때 fx가 나는 여기 있는 x제곱 마이너스 x-12랍니다.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지금부터 틀린 그림 하나만 찾아보세요. 얘네 둘에서 틀린 그림 하나만 찾아봐. 누가 틀려요? 누가 다르게. 누가 다르게. 틀린 그림 하나만 찾아봐. 누가 달라요? 누가 달라요? 그치? x 뒤에 마이너스 1이 붙었냐? 안 붙었냐? 이거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x 뒤에 마이너스 1이 안 붙어 있었던 걸 x 뒤에 마이너스 1이 붙을 수 있도록 x 대신에 집어넣어주면 끝나는 거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그래서 이렇게 대입해 주는 게 더 편해. 그래서 x 대신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 x-1을 그래서 나는 여기는 x-1 제곱에서 마이너스 우리는 x 대신에 x-1 들어가고 거기에서 또 누구 빼줄 거냐면 12 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딱딱딱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끝.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을 전개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전개는 쉽죠? 수월하지? 그래서 얘 전개해주는 거는 수월하니까 그대로 전개하시면 됨. 그래서 우리는 저 앞에 거부터 전개하게 되면 그래서 얘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에 얘 마이너스 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1에 마이너스 12가 우리가 찾고자 했던 답이 되었고 그래서 다시 다다닥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그래서 몇 x가 되냐면 3x 더하면은요 마이너스 12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와요. 새로운 식이 나오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봐봐. 식 정리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잖아 여기서는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잡아놨을 때 얘가 0보다 뭐하다라는 거 풀면 되냐면 작다. 이거 하나 풀어달라는 게 지금 여기 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요거를 풀어주는 거는요. 위에서 연습했던 거랑 똑같죠. 한 번만 더 보여주자면.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보여주자면 우리 항상 얘기했다. 얘네들이 결국 뭐라고 놓고 풀면 편하다고? 방정식, 부등식 둘 중에 뭐로 놓고 풀면 편하다고? 방정식.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 0보다 작다를 풀기 위해선 여기 있었던 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2 결국 누구랑 같다라고 놓고 먼저 풀 거냐면 0이랑 같다라고 놓고 먼저 풀 거야. 그럼 여기 왼쪽 거 자체가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확인해 봤는데 곱해서 10 되고 빼서 3 되는 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맞지? 얼마랑 얼마? 2랑 5가 존재하니까 2, 5 주고 마이너스 3 만들어주는 거죠. 빼서. 그러면 마이너스 5한테 주면 돼요? 5한테 주면 돼요? 5한테 주면 되니까 5한테 마이너스를 주게 되면서 얘네 x 깔아주게 되면 그대로 다 읽으면 답 나오겠지. 그래서 얘네들 그대로 읽어서 얘가 그래서 x 더하기 2랑 x 빼기 5가 0이 됩니다. 라는 것까지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x값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얼마랑 얼마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랑 얼마가 또 될 수 있냐면 5가 또 될 수 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2랑 5 두 개를 정답으로 잡아서 구하면 답 나오겠지. 그치? 서연아. 그래서 얘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얘 현재 누가 봐도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인 거고 x축과는 현재 두 점에서 만나면 그 두 개의 점이 현재 마이너스 2랑 5가 되니까 얘네들까지는 잡아줄 수 있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마지막 결론. 나는 현재 원하는 거 작은 걸 찾아달래요? 큰 걸 찾아달래요? 자, 작은 거 찾아달래요? 큰 거 찾아달래요?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작은 거, 큰 거? 그치? 0보다 작은 걸 원하지. 그러니까 우린 0보다 작은 거를 1번, 2번, 3번으로 나누어서 봐봐. 몇 번 0이 딱 거기에 해당하고 있어요? 2번이 딱 거기에 해당하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2번만이 유일하게 음수지. 그러니까 2번을 정답으로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이너스 2랑 5 사이에 들어가 있는 정수들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치? 그럼 얘네들 사이에 들어가 있는 정수들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2랑 5 사이에 들어가 있는 정수들을 읽으면 정답이다. 그럼 얘네들을 잡아주게 되는 정수를 찾으면 정수는 누구 있을 거기 때문에 정수는 누구 있을 거예요. 계산하다 보면 정수는 누구 존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랑 5 사이에 있는 정수. 첫 번째 누가 있겠어? 마이너스 1. 두 번째 누가 있겠어요? 또 0. 그 다음에 누가 있겠어요? 1. 그 다음에 2. 마지막으로 누구까지 있을 거니까 3까지 있을 거니까 얘네 싹 다 더해준 게 답인 거예요. 다 더하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 더하래잖아.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4도 있구나. 얘까지. 그죠? 여기까지는요? 왜? 그럴 수도 있죠. 더하면 돼요. 그럼 2 더하기 3 더하기 4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얼마예요? 그러니까 정답 얼마다? 정답은 9다. 저기까지 잡아주면 돼요. 시험 끝나가지고 미친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9.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야, 저기 싸우나 봐. 이따 구경 가봐. 재밌을 것 같은데? 자, 저기 싸우나 봐. 자, 여기 같이 한번 보게 되면 마지막 문제 대표형 3번 실생활 문제죠. 인성 뒤통수 치는 문제. 우리 인성 뒤통수 치는 문제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기말고사 때도 또 칠 수 있어요. 또 칠 수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보고 끝냅시다. 숙제는 좀 줄여줄게. 숙제는 줄겠다. 프린트 숙제는 어디까지만 하시면 되겠냐면요. 번호 불러줄게. 지금 다시 한 번 더. 기본 문제는 어디까지만 푸시면 되냐면요. 기본 문제는 번호 다시 한 번 더 불러줄게. 29번까지만 푸시면 됩니다. 29번까지만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30부터 33을 버릴 거예요. 시험범 지금 뭐 안 나갔으니까. 그래서 29번까지 푸시면 되겠고 유형 문제 있죠. 유형 문제는 유형 1에서부터 어디까지만 잡아주면 되냐면 유형 1에서 유형 2까지. 그래서 58번까지랑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7쪽에 유형 5번이 있을 거거든요. 유형 5번. 그래서 유형 5번이랑 유형 6번. 그래서 1, 2, 5, 6 여기까지 오늘 나간 겁니다. 그래서 1, 2, 5, 6까지만 풀어 오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3, 4는 안 할게요. 3, 4는 다음 주에 할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다음 주에 나가는 범위니까 3, 4는 빼고 1, 2, 5, 6 딱 부담 없죠? 부담 없지. 몇 문제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한 25문제 정도밖에 안 될 거니까 최대한 매일 조금씩 푸세요. 알겠습니까? 하루에 2개씩만 풀어도 된다 그랬어, 유형. 알겠죠? 그래서 유형 2개씩만 푸세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얘 하나 보고 갈게요. 얘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쉬우니까 그냥 가볍게 좀 보고 가겠습니다. 쉬우니까 할만해요. 그래서 할만하니까 여기 보고 가겠습니다. 아직 2분 남았어요.
아직 2분 남았어요. 2분 딱 보고 가겠습니다. 자, 길이가 일단은 몇 미터예요? 지금 현재 철망이 현재 길이가 총 몇 미터? 그렇지, 100m. 100m인 철망이 겹치지 않도록 모두 사용해서 땅에 울타리를 쳐서 밑면의 모양이 뭐가 되도록 하는, 직사각형이 되도록 하는 축사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축사를 이렇게 만들었대요. 직사각형으로.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때 사용한, 여기는 가로의 길이를 1번. 그럼 여기도 직사각형이니까 1번이고 세로의 길이를 2번. 그럼 여기도 2번인데 요 내변의 길이를 다 더해야 얼마가 된다라는 게 지금 현재 첫 번째 내용이에요. 이 내변의 길이를 다 더해야 얼마가 나와요? 자, 요거 선들을 다 더한 거지. 그럼 선들을 더한 거를 우린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이걸 우린 둘레라 그러지. 그럼 둘레의 다른 말은 결국 뭐냐면 길이죠. 내가 쓰고자 하는 선들의 길이를 다 더한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선 둘레를 이용하면, 그래서 둘레를 이용하면 결국 우리는 1번과 2번을 두 번씩 더해 준 거랑 같으니까 얘네들이 현재 얼마가 되었냐면 얘가 현재 100이 되었다. 이거 풀어주면 돼요. 그럼 2로 나눠주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1번과 2번을 더해 준 게 100을 2로 나누면 되니까 50. 근데 우리는 가로의 길이를 원하니까 여기는 요 1번을 x라고 잡을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요 세로의 길이를 y라고 잡아주게 되면, 그래서 y가 x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y를 x에 대해 정리하면 넘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50 빼기 x,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y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둘레를 가지고 문자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음. 이게 현재 첫 번째 내용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여기까지는 할만할까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됐는데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축사 밑면의 넓이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가로의 길이가 x, 세로의 길이가 50 빼기 x라고 잡아줬을 때 넓이를 구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넓이는요, 가로랑 세로를 서로 뭐 해준 게 넓이에요? 곱한 게 넓이니까, 그래서 가로의 길이 x와 세로의 길이 50-x를 곱하겠죠. 그때 얘가 현재 넓이를 구한 것이 되는데 이 넓이가 몇 이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 그치, 얘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얘가 그래서 600 이상이 되도록 만들어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다 풀어주고 한쪽으로 다 넘겨주게 되면, 그래서 얘가 그러면 x제곱. 그럼 얘도 넘어가면 마이너스 50x. 그 다음에 더하기 600이 우리는 0보다 작거나 같더래. 여기까지만 잡아주면 되는 상황인 거죠. 풀어주고 얘가 현재 제곱이 마이너스니까 오른쪽으로 넘기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넘기다 보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면서 작거나 같다. 여기까지 나오게 되는 상황인데, 우리 웬만하면 이거 내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로 푸는 게 편하다고요 또? 그치, 이거 같다라고 놓고 푸는 게 편해, 여러모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다라고 놓고 풀고, 그래서 얘네들을 잡아주면, 그래서 나는 x제곱 마이너스 50x 그 다음 더하기 600이 0이다 라고 놓고 풀면 되는데, 그럼 이거 자체가 곱해서 600 더해서 50이 되는 건 있어요 없어요? 일단 곱해서 600이 되는 거, 그럼 몇십 몇십으로 만들어주면 가장 편하지. 그럼 그 몇십 몇십으로 만들어준 애들을 가지고, 동현아 그지? 동현아 거의 다 없어. 그럼 몇십 몇십으로 만들어준 애들을 가지고 더해서 50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랑 얼마? 20과 30.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0과 30으로 잡아서 마이너스 둘 다 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가 x-20과 x-30이 0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 x축과 만나고 있는 두 점이 있었고, 얘가 현재 20과 30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나는 지금부터 1번과 2번과 3번으로 나누어서 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작거나 같은 영역이니까 여기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음수가 되는 영역은 유일하게 1번, 2번, 3번 중에서 몇 번밖에 해당이 안 되므로 2번밖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 2번에 해당하는 x들을 읽어주는 거.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답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저기 2번에 해당하는 x들을 읽어줍니다. 그래서 x는 몇과 몇 사이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x는 몇과 몇 사이가 되었어요? 그치, 20과 30 사이가 되었는데 얘네가 각각 같아도 되니까 이상 이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범위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답.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잡아주면은 돼. 여기까지 나갔습니다. 다음 시간에 4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괜찮아요? 이게 나? 이렇게 나가는 게 나? 속도? 그래서 속도는 어쨌든 그렇게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